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엔드타임 59강 계시록 21장 대환란 기간의 핵피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무기가 아니라 이제 근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20세기 중반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늦게 만들어진 무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늦게 만들어진 무기인 만큼 이제 대환란 기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는지 요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해야 되는 것이 핵 피해라든가 핵 오염은 상수라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아니라 핵 피해하고 핵 오염은 그 대환란 기간에 이제 반드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이라든가 물 등도 없어서 못 먹을 판이다. 지금 먹어야 할 이런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오염된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은 식품이라든가 물 등을 먹지 못하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곳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환란 중에 피난처가 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병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하겠지만은 이제 방사능으로 오염된 곳에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제 찾으러 들어오기가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 어떻게 보면은 방사능으로 그래서 이제 오염된 곳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어로 들어가면은 먼저 이제 핵 발전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세계 핵 발전소 이제 보유 사항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 자료가 제가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 이제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이라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이렇게 그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개요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운영, 설계 이런 정보들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있어요. 여기를 좀 보면은 이제 그 보유한 게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이제 보유를 했죠. 운전 중인 거 95개, 건설 중인 거 2개 해가지고 97개.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가 운전 중인 게 56개, 건설 중인 거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57개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이제 유럽에 계신 성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건설 중인 게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개, 1개로 이렇게 지금 났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진국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전 중인 게 49개, 3등이면서 이렇게 지금 건설 중인 것도 이렇게 10개나 된다. 그래서 59개에 이제 달한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총 지금 38개국에 이제 이건 지금 2020년 6월 19일 기준 자료예요. 그래서 총 이제 운전 중인 거 442개, 그다음에 이제 각종 건설 중인 거 52개, 뭐 이렇게 따지면은 총 496개, 그러니까 한 500개 정도 되는 핵 발전소가 지금 운용 중이다. 알겠죠? 물론 이제 이게 건설 중인 거는 그때 다 이제 더 건설이 완료될 테니까 이제 마지막 때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500개를 훨씬 더 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피해보다도 피해 이전에 이제 이런 핵 발전소들은 이제 대환란 기간에 반드시 파괴가 되도록 돼 있다. 파괴가 된다. 핵 발전소가
한 지금 500개 정도 있는데 그당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파괴가 되는데 이제 전쟁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이제 테러 제가 잘못 썼네요. 이렇게 테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파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물론 이렇게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앞부분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지진이라든가 지진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일, 소행성 등에 의한 파괴가 될 수 있다. 근데 유의할 거는 이 핵발전소들이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 물이 필요하고 이런 관계로 해안가에 많이 지어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진 해일 등이 이렇게 나고 이러면은 상당히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해 사항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신체에 방사능이 이제 피폭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2차 오염으로는 여러 가지 그 농작물이나 그 다음에 물이나 땅,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땅을 비롯해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거주하기 힘든 지역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이제 저희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제 엄청난 피해를 방사능이 주지만은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 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핵 발전소가 이제 이렇게 테러라든가 자연재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가 파괴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운영 요원이 사망하거나 부상, 피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통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통제 불능 사태가 파괴뿐만 아니라 파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인간이 그거를 운영하는 요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도망가고 막 이러겠죠. 막 이렇게 물론 그 후 3년 반 때 통제되는 사회 속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면은 이때는 뭐 운영 요원은 확보하겠죠. 그렇지만은 요 전반기 때는 이런 운영 요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이제 피해가 심할 텐데 서해 맞은편에 그 중국의 서부 해안에 12개의 핵발전소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중국이고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이제 그 저기라고 한다면 일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12개가 이렇게 그 존재한다는 거예요. 해안가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그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제 동쪽으로 향해서 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 파괴되는 그 핵발전소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이 동해안 중심으로 이렇게 핵발전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언급을 안 했군요. 이제 특별히 이제 소행성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뭐 대책을 뭐 강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핵에 관련된 것이 아까 얘기한 발전소 외에 핵 전쟁을 이제 핵무기 사용에 의한 핵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둘째 이는 세계 대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계 대전은 동북아 중심 전쟁으로 될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 매우 매우 크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 세계 대전으로서의 그 전쟁은 물론 작은 전쟁들이야 뭐 지구에 각각 여러 곳에서 일어나겠지만 이제 세계 대전급 전쟁은 그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중국 중심과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중심으로 크게 여기 호주, 인도 등이 참가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이 동북아 전쟁이 될 상황인데 이때는 사활을 둔 상황에서 핵폭탄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피해는 폭탄에 의한 사망, 그 다음에 핵 운용
잠수함 등이 파괴되면서 또 그 해양 그 핵 오염이 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그 우리가 무기가 핵무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잠깐 그 요 강의 전에 잠깐 그 위키를 찾아봤는데 14년 자료가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대략 미국, 러시아 이렇게 5,000기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네요. 영국에 이제 그 225개, 프랑스 300개,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250개 정도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여기 북한도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인터넷 자료에는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두 개만 미국과 그, 잠시만요. 그래서 미국과 그 미국과 러시아죠. 지금은 러시아만 해도 둘 다 합치면은 한 그 14년 자료만 하더라도 근 만 개에 육박한다. 만 개에 육박한다. 나머진 나라까지 합하면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더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죠. 이렇게 그 전략핵뿐만 아니라 전술핵까지도 지금 전술핵 중심으로 지금은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이요. 핵 무기를 그러니까 작은 소량의 핵무기 있잖아요. 어떤 지역만을 딱 이렇게 투여하는 전술핵 중심이기 때문에 그 수가 그 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그 아까 그 자료보다는 더 몇 배나 더 많이 보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인이 떼지면은 이게 나라와 나라가 요거는 이제 둘째인이고 세계의 각 지역에서 전쟁이 펼쳐지잖아요. 이때 4분의 1이 죽는 이제 환경 상황인데 여기 이제 핵전쟁 가능성도 이제 높지요. 알겠죠? 여기 둘째인은 뭐 틀림없이 핵전쟁이고 넷째인도 엄청난 수의 그 죽는 자가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핵전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 가만 있자. 이제 북한이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북한이 중동 지역에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데 이 북한이 이제 요 핵무기를 이렇게 그 넘기게 되면은 그 지역이 이제 더 위험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핵무기를 한 2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 그렇죠. 지금은 이란이 가장 그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첫째 나팔, 지구 3분의 1의 지역이 이제 불에 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핵발전소들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 알겠죠? 불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나팔이 그리고 나팔 중에는 특히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좀 복잡하시지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가 딱 중간 시기인데 이때를 제가 예루살렘 점령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용어를 세계 점령 전쟁이라 그럴게요. 그,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점령 전쟁 그 가운데 핵심은 이제 예루살렘 점령 전쟁이죠. 이게 같은 거예요. 같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요 지구에 있는 각 저기를 요 러시아 동맹군 뭐 여러 가지 동맹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후 로마 제국을 비롯해가지고 그때는 수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나머지 지역들을 이렇게 자기한테 도전할 만한 세력들을 다 그냥 핵으로 없애버리는 전쟁이에요. 세계 점령 전쟁, 예루살렘 점령 전쟁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날 그 시라고 딱 나오거든요. 유프라테스에 있는 네 천사를 이제 풀어주게 돼가지고 그년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인간 3분의 1이 죽는다. 이게 뭐 이틀, 3일이 걸리는 전쟁이 아니고 하루가 다 걸리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그 시에 특정한 시간에 3분의 1이 죽는다 인간. 그럼 뭐예요? 핵전쟁이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핵전쟁으로 핵을 적그리스도가 사용해가지고 그 세계의 모든 지역을 순식간에 그 하루에 점령을 해버린다. 하루에 점령을 해버린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불가침 조약이 있었는데 이제 그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점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지만 자기들은 불가침할 줄 알고 있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핵전쟁, 그래서 여섯째 나팔 뒤에 있는 세계 점령 전쟁, 예루살렘 점령 전쟁은 핵전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전쟁으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그 한날에 그대로 장악해 버린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 9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 여섯째 천사에게 그 이야기한 거를 하늘에서. 그래서 여기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근년 월 시에 특정한 연도, 특정한 월, 특정한 일, 특정한 시간, 요때에 이제 3분의 1이 죽는다. 인간의,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군 병력이 2억이다. 2억. 적그리스도가 동원하는 군대의 수가 2억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점령 전쟁이다. 적그리스도의.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본 명칭이 더 맞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 점령 전쟁은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그 딸린 거죠. 딸린 거. 알겠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전쟁이긴 하지만 세계도 동시에 그냥 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한날에 끝을 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 이스라엘이 도망간 광야 지역이 방사능 오염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저의 이제 추측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핵무기가 반드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 적그리스도가 점령하면서 그쪽 지역도 도망가는 광야 지역도 그 방사능 오염 지역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오염 지역이 뭐 광야 중심부에 까지 있는지 아니면은 그 광야를 둘러싼 지역에 그 오염 지역이 형성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호하게 될지는 저는 약간 좀 요 후자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 광야 요 중심부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광야를 그 둘러싸 가지고 이렇게 오염 지역이 이렇게 생김으로써 오히려 보호를 받는 이렇게 1260일 동안 이제 후 3년 반 동안 이제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지역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건들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알겠죠? 방사능 오염으로 이렇게 광야를 둘러싸므로써 광야가 이렇게 그 도망간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어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전 3년 반 기간에 핵발전소들이 거의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요때 이제 많이 핵발전소들이 파괴가 된다. 알겠죠? 물론 이제 요 뒤에 대접이 쏟아질 때는 남아있는 뭐 한 개가 남아있더라도 다 박살이 나겠죠. 그렇지만 요
후 3년 반, 요때 이렇게 한때 두 때는 핵발전소가 이렇게 파괴되는 일은 좀 가능성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요 세계 점령 전쟁, 예루살렘 점령 전쟁에 엄청난 양의 핵폭탄이 지구적으로 이제 쏟아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롯해 가지고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핵폭탄에 의한 피해가 이제 그러니까 심하다. 그리고 뭐 핵 오염은 이제 말할 것도 없지요. 이렇게.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은 방사능 오염이 전 지구에 걸친 상황에 이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생존을 하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이 그 상당 부분 지구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이제 오염돼 있다. 후 3년 반 기간은 그래서 특히 더 이렇게 오염이 심하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생존 말씀드렸고 마지막 7대접은 전 세계를 그러니까 초토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진 않았어요. 요 마지막 요 끝에 있는 그 일곱 대접 재앙은 워낙 뭐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를 않았어요. 요 전에 벌써 이렇게 그 핵 발전소, 그 다음에 핵무기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는 여기서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한 상황, 이때는 제가 다루지를 않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핵 사용하고자 할 것이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압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압을 하실 것이다. 그래야지 이제 그때 이제 성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그때 그 핵 사용에 의해 가지고 우리 그 첫째 부활된 우리 성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압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